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 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자격시험 개정이론서죠. 2월 28일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개정이론서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사종하고 그 다음에 종합위험 과수 품목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고,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논작물, 밭작물, 그리고 제2과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산출이 지금 나왔는데 벼 품목의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가 지금 설명이 나왔죠. 자, 이 경우는 이제 그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공통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자, 할인 할증률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주게 되면 할인인지 할증인지 모르니까 뭐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줬는데, 이제는 통일된 게 할증률 그러면은 5% 주면 이거는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할인율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뭐를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 플러스 0.05로 계산을 해주고, 이 경우는 1 마이너스 0.05로 일괄적으로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제시설 할인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요,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그리고 친환경이죠. 방제시설이 없습니다. 논작물에서는 방제시설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벼는 친환경 재배 할증률과 직파 재배 할증률,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증률이 5%고 여기 할증률이 만약에 6%다 이렇게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1 플러스 0.05로 들어가고 여기는 1 플러스 0.06으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반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밀, 보리, 귀리 같은 경우는 밀, 보리, 귀리는 이렇게 안 하죠. 거기는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요율,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이걸로 끝납니다. 세 가지로. 그리고 이제 병충해 특별약관에 가입된 벼 품목은, 자,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이죠. 특약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특약의 영업요율이죠. 보통약관 영업요율이 아니고 특별약관의 영업요율, 그리고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자, 이거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손해율이 80% 이상 120% 미만일 때는 해당 없음. 그러니까 0%죠. 0%. 할인 할증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규 가입일 때도 어떻게 됐죠? 0%가 되죠. 할인 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과 직파 재배 할증률은 벼만 해당이 됩니다. 벼만. 그리고 손해율은 계약자 5년치 자료를 가지고서 하죠. 과거 5년치 자료 중에 몇 년 가입했고, 그리고 순보험료와 수령보험금으로 손해율을 따져가지고 손해율이 몇 %냐,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이론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최대 할인이 30%죠. 자, 이거는 이제 5년 가입하고 어떻게 돼야 되죠? 손해율이 30% 미만이 돼야 되죠.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암기를 했는데, 최대 이제 50% 할증이 되는 경우는 5년 가입하고 손해율이 어떻게 되죠? 500% 이상이 됩니다. 500% 이상일 때 엄청나죠, 지금. 이 경우는 최대 할증 50%를 적용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밭작물도 보험료 계산할 때 마찬가지예요. 할인 할증률 적용할 때 플러스 꼴로 이제 갑니다. 자, 밭작물에 이제 수박의 노지가 수확 감소 보장으로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이 10가지고
생산비 보장 바짝물이 10가지가 됩니다. 자,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경작불능이 해당이 안 되죠. 잔존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고 나머지는 경작불능에 해당이 됩니다. 차도 경작불능에 들어가지 않죠. 그 경작불능에 해당이 안 되는 품목이 뭐 있느냐 이런 것도 종종 많이 물어봅니다. 수박 노지는 신규 품목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 이것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바짝물에 봄배추가 생겼습니다. 봄배추. 그 다음에 무가 가을 무가 또 생겼죠. 가을 무가 이번에 또 새로 생긴 거니까 정리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작물 특정 인삼입니다. 그리고 시설 종합은 해가림 시설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밭작물이 품목들이 구분이 된다 이거죠. 자, 수박 노지가 이제 신규 품목이다라고 했죠. 자, 보통약관으로 수확 감소 보장입니다. 그 안에 경작불능이 이제 보장이 되죠. 정식 완료일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수확 개시 시점이 언제다?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보험 기간입니다. 봄배추가 또 새로 생겼다라고 했죠. 생산비 보장 이게 이제 보통약관인데 4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네. 정식일로부터 70일째 되는 날 24시까지가 보험 기간이다. 재정식 보장은 4월 20일 초과 불가. 그래가지고 5월 15일까지가 재정식이 완료가 돼야죠. 경작불능은 최초 수확 직전까지. 그리고 이제 고추에서 생산비 보장인데 재정식 보장이 새로 생겼죠.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재정식 완료일 6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새로 외워야 될 것들입니다. 이게. 브로콜리의 재정식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고추의 재정식 보장이 이번에 새로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파입니다. 대파의 지금 보험 기간이 살짝 바뀌었어요. 5월 20일 이게 6월 15일로 바뀌었으니까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재정식 완료일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 이전에 이제 파종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을 여기 정식이네요. 보험 가입이 되고, 그리고 재정식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6월 21일 이전에 완료를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의 가을 무죠. 무는 파종이죠.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9월 15일. 그리고 여기 이제 재파종 만료일이 9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파 같은 경우는 정식일로부터 200일째. 이거는 생산비 보장 보통약관입니다. 여기 보통약관은 파종 완료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자, 단호박은 똑같이 가는데 이것만 조금 이상하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5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5월 28일 날 완료하고 5월 30일 날 사고가 나면은 바로 뭐 해야 돼요? 재정식을 완료해야 재정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겠죠. 이게 좀 날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붙어 있지 않느냐. 최소한 간격을 한 10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 단호박만 지금 이론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삼이죠.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 구할 때 연금별 보상 가액을 이제 이용을 하죠. 자,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기존에는 가입 면적에다가 뭐를 곱했죠? 연금별 보상 가액을 곱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입 연도 기준 몇 년근이냐, 이게 이제 이론서에 이제 문제에서 출제가 되죠. 그럼 그거에다가 이제 플러스 1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가입 연도 연근에다가 플러스 1을 적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금액을 쓴 거죠. 가입 연도 만약에 3년근이다. 이게 3년근이었다 그러면은 4년짜리 이 금액을 13,400원 이 금액을 곱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형만 그렇게 돼요. 2형. 인삼 2형만. 근데 인삼 1형은
그냥 가입연도 연금 그대로 쓰죠. 3년근이다 라고 하면은 3년근 거를 쓰니까 11,600원짜리 이거를 써야 됩니다. 자, 이 금액은 10회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변경이 안 됐습니다. 여기만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인삼 1형의 경우 해가지고 이것만 변경됐으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의 보험료 산정이죠. 적용보험료. 자, 첫 번째 이제 인삼건은 작물이죠. 인삼건은 가, 요, 손, 방까지 갑니다. 방제시설이 관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관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 할인을 받게 되죠. 자, 해가림 시설은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해가림 시설의 적용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요율, 비가림 시설은 이 두 가지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론서에 나와 있습니다. 6년근 해가림 시설 할인율이 10%예요. 이게 적용이 되면은 마이너스 10% 할인 받고, 근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뭐가 빠졌냐면은 종별 요율 상대도가 지금 이론서에 나와 있는데 2종부터 5종까지 있죠. 자, 2종은 0.9를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종별 요율 상대도 해가지고 2종부터 5종까지 있죠. 원해시설 버섯재배사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죠. 0.9, 1.0, 그 다음에 1.1 이거를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공식에는 어디다가 지금 반영을 하죠. 여기 공식에서는 반영할 데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종별요율 상대도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공식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저거를 지금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여기 보면은 6년근 재배 해가림 시설은 10% 이제 일괄적으로 10%를 할인을 해준다 이 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에서 일정 비율이 있죠. 자기부담 비율 10%, 그 다음에 15%, 20%, 30%, 40%일 때 이것도 이제 가르쳐 드렸죠. 100- 자기부담 비율 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은 소수점이 나오면은 버려라. 소수점 버림 해가지고 이 숫자들이 전부 다 나온다 그랬죠. 자, 하나 해볼까요? 자, 2분의 100- 15%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15% 해주면은 이게 42.5가 나옵니다. 버림했으니까 42% 해가지고 이게 나온다 이거죠. 이게 이제 보장 비율 그럽니다. 자, 사료용 옥수수하고 자, 수박 노지는 왜 여기에 제외가 되죠? 수박 노지는 신규니까 20, 30, 40%만 적용이 되므로 이 두 가지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이 아래 것 세 가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박은 제외가 된 겁니다. 자, 사료용 옥수수는 뭐가 있죠? 경과 비율이 또 추가로 들어가죠. 이거 지금 5가지 다 들어가는데 경과 비율이 추가로 들어가요. 사고 발생이 5월인 경우, 6월인 경우, 그 다음에 7월인 경우, 8월인 경우, 이거 이제 월별로 언제 사고가 났냐에 따라서 경과 비율이 달라지죠. 여기가 100%죠. 여기가 90%고, 여기가 80%. 여기도 80%로 가죠. 사료용 옥수수는. 조사료용 벼는 85%가 되죠. 여기만 좀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옥수수의 피해 수확량, 이거는 1과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수확량은 피해 주수 있죠. 피해 주수 곱하기 표준 중량. 표준 중량은 이제 0.16짜리가 있고 0.18짜리가 있고 0.19짜리가 있죠. 품종별로. 자, 이거는 연농 2호, 0.18은 미백 2호, 그 다음에 미흑찰은 0.19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식 시기지수가 있고 제식 밀도지수가 있죠. 이걸로 피해 수확량을 산정을 하죠. 자, 피해 수확량이 산정이 돼야 손해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겠죠.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에다가 1- 미보상 비율까지 반영하고
그리고 가입 가격이 있죠.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 또는 표준 가격. 이렇게 해야 손해액이 산정이 되고 자기부담 금액도 산정이 됩니다. 창립장의 길이로 하는 게 이제 이 과목이죠. 그때는 이제 하품, 그 다음에 중품, 상품. 13, 14cm는 하품.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 수확량 산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식 시기지수하고 제식 밀도지수의 숫자가 이렇게 이제 범위로 정해졌더라고요. 이번 이론서에 이게 이제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이게 없었죠. 그래서 출제자가 시험지에 항상 그 문제 안에 제식 시기지수가 얼마고 제식 밀도지수가 얼마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이제 이번에는 범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범위만 갖고는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이거 이론서가 바뀌어도 시험 출제자가 문제 안에다가 제식 시기지수하고 제식 밀도지수는 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의 보통약관 해가지고 재파종 보험금 있죠. 자, 마늘은 한지역 마늘, 그 다음에 남도종 마늘 이렇게 나뉘는데 남도종 마늘이 이제 특별약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파종 사고가 언제 발생했냐, 보통약관 기간에 했냐, 특별약관 기간에 했냐에 따라서 35%는 보통약관 거죠. 재파종 보험금. 25%가 특별약관 거죠. 근데 1과목에는 이것도 35%로 나와 있더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10회 때는 이게 25%, 이게 35% 맞죠? 변경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과 비율은 바뀌었습니다. 경과 비율 계산할 때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하죠.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49.5%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1과목, 2과목, 그 다음에 별표까지 다 봤는데 일괄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시 안 해줄 수도 있다 이거죠. 브로콜리는 올라갔더라고요. 55.9%로 49.2%에서 55.9%로 올라갔습니다. 자,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수학기 이전 사고의 경과 비율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정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 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종료가 있죠. 자, 여기를 준비기라 하고 여기를 생장기라 하고 여기를 수학기라고 하죠. 그럼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보장 생산비 그럽니다. 그러니까 준비기 생산비 계수하고 준비기 생산비하고 생장기 생산비의 합을 보장 생산비 그래요. 그거분의 1 준비기 생산비 이 비율을 알파값 해가지고 준비기 생산비 계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값들을 적용하는 게 이 알파값 적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10% 적용하는 품목, 그 다음에 알파를 20% 적용하는 품목, 알파가 30% 적용되는 품목. 이거는 시설 작물하고 시설 작물에서 나오죠. 무, 시, 쪽, 쑥, 쑥간. 그 다음에 여기는 제절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 작물은 다 40% 적용을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버섯 있습니다. 버섯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세 가지 있죠.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표고버섯 배지재배 0.663. 0.663이 되고 그 다음에 느타리 균상이 0.676. 그 다음에 양송이 균상이 0.753. 이 알파 값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10회 때하고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바뀌었어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재배의 경과 비율이라 그러죠.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안 하고 거기는 바로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데 병재배 겁니다. 병재배. 느타리 병재배가 0.887. 그 다음에 새송이 병재배가 0.917. 이건 전부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생장일수 고추는 100일, 브로콜리는 130일. 표준 수확일수는 50일이죠. 여기는 50일이고 여기는 표준 수확일수가
30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장일수하고 수확일수를 산정할 때 양편 넣기가 되느냐 한편 넣기가 되느냐 이게 이제 애매하죠. 고추만 생장일수 구할 때 한편 넣기 합니다. 이 과목에 나오죠. 근데 브로콜리는 또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이 생장일수 수확일수는 출제자가 직접 주던가 아니면은 날짜를 주면서 한편 넣기다 양편 넣기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버섯 작물의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10회와 똑같다라고 했죠. 병제배 경과 비율도 똑같이 갑니다. 0.887과 0.917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 산정이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약관은 기존 10회 때처럼 손해액 산정해가지고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 해서 여기서 이제 자기부담금을 빼죠. 그리고 비례보상이 있으면은 비례보상을 하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일부 보험일 때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도합니다. 초과 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으로 한도를 하죠.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하면 돼요. 손해액은 피해액 구하고 감가 피해액 구하고 그리고 보험가액 20% 구해가지고 가운데 값을 손해액으로 하는 거 배웠죠. 기존 방식대로 산정하면 되는데 새로 생긴 게 뭐죠? 재조달가액 보장 특약이 생겨가지고 이거에 가입을 했을 때는 비례보상을 이걸로 합니다. 신품 가격이죠. 보험 가입 금액이죠. 이건 당연히 일보다 작은 거죠. 이 금액으로 비율로 비례보상을 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험금을 산정을 합니다. 일부 보험일 때죠. 자, 이거는 전부 보험, 초과 보험일 때는 비례보상 없이 바로 이걸로 계산을 하는 거고. 자, 수리 복구가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재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감가상각을 적용해가지고 시가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뭐가 있죠? 철제는 0.0444, 그 다음에 목재는 0.1333 이거죠. 1 마이너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경과 연수냐, 경과 월수냐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1과목은 경과 연수로 나옵니다. 월단위 삭제로 나옵니다. 근데 2과목은 경과 월수로 나옵니다. 월단위예요. 월단. 그러니까 1과목하고 2과목이 다르게 지금 나온 거는 이건 논란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과목 것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감가상각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과 연수냐 경과 월수냐 이게 2과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과목은 월단위 삭제로 나오죠. 예전처럼. 근데 보완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수확량 산정할 때 A값 구하는 거 있죠. A값. 별량들. 그러니까 무사고일 때 그동안에 뭘로 했죠? 무사고는 큰 거에다가 110% 적용하는 거 있죠.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비교해서 큰 거에 110% 1.19 뺐죠. 그러니까 이게 해당 연도죠. 해당 연도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 가지고 큰 거에다가 110%. 근데 차가 그동안에 뭘로 나왔죠? 여기가 지금 표준 수확량이 아니고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 이렇게 나왔었다면 근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드디어 논란이 됐던 거에. 그러니까 해당 연도죠. 해당 연도의 표준 수확량과 차는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죠. 기준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거에다가 1.1배. 드디어 이제 그 혼란스러운 게 해결이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50%를 비교해가지고 큰 거. 그렇게 이제 A값 별량들을 구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A값, B값, C값, Y값 대입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는데 이 차가 변경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작물하고 버섯 작물에 보상하는 재해인데 이 1번, 2번, 3번은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거. 근데 이 4번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설 재배, 그러니까 시설 작물이죠. 조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수해를 입은 손해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겠죠.
시설 작물. 당연한 거를 저렇게 새로 추가로 지금 집어넣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수입 감소 보장을 농업수입 안정보장이라고 해가지고 옥수수하고 보리가 이제 추가가 됐죠.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게 옥수수하고 보리가 보통약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보리는 이 고구마하고 양배추 얘네들처럼 계산을 해요. 근데 옥수수는 실제 수입하고 기준 수입 구하는 거 있죠. 이게 조금 다르죠. 얘네들은 실제 수입을 어떻게 구했죠?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소량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을 비교해서 작은 가격을 곱해가지고 실제 수입을 구했죠. 근데 옥수수는 실제 수입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거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이 과목에서 농업수입 감소 보험금 산정할 때 거기서 이제 배울 거예요. 자, 보험 기간입니다. 여기는 옥수수하고 보리 계약 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수확 감소 보장 그거하고 똑같죠. 자, 이게 이제 농업수입 감소 보장에는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되죠. 보리는 월동 작물이기 때문에 이듬해 6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가격 하락은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기준 가격. 10회 때는 어떻게 됐죠? 10회 때는 모든 품목이 가입 연도 직전 5년 이렇게 나왔죠. 미포함 이렇게까지 나왔었죠. 가입 연도 미포함 해가지고 5년치 올림픽 평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그 농업수입 감소 보장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이 포도로 나왔죠. 포도. 그러니까 포도 같은 경우는 월동 작물이기 때문에 가입 연도하고 수확 연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전 5년 그러면은 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포도 문제를 보면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5년이다 하고 이거를 줘버렸죠. 그냥 이거를 주니까 전혀 논란이 없잖아요. 기준 가격은 몇 년부터 몇 년도 걸로 올림픽 평균에서 산정한다라고 이제 줘버렸기 때문에 논란이 안 생겼는데 지금 이번 이론서 기준대로 하면은 논란이 됩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이론서 지금 나와 있던 거를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지금 확인했던 건데 직전 5년은 10회가하고 똑같죠. 콩, 고구마, 양파, 감자, 보리, 옥수수는 직전 5년. 근데 이제 여기 과거 5년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직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해가지고 마늘, 양배추, 포도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언제 5년이냐? 과거 5년이면은 언제부터 언제 5년이냐? 이게 모르잖아요. 이것도 논란이 될 겁니다. 아마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시험에 나와서 논란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10회 문제처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5년이다. 이거를 줘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품종이 여러 개, 2개 이상인 거죠. 콩 같은 경우는 서리태, 백태, 고구마는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해가지고 면적별로 가중평균 해가지고 기준가격 산정하는 거 있죠. 연습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가수치 비율을 적용을 할 때 올림픽 평균으로 적용하는 품목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일단은 농가수치 비율 미적용 품목이 마늘하고 나물용 콩은 기존대로죠. 지역 농협에 직접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수치 비율을 반영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농가수치 비율을 올림픽 평균하는 품목들이 콩, 기타죠. 양파, 포도, 옥수수, 고구마, 감자, 양배추, 보리만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리는 이거는 이제 직접 제시를 하겠죠. 나머지 것들은 5년치 자료를 전부 다 줘야죠. 그러니까 25년도 보험 가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24, 23, 22, 21, 20, 이 5년치 거를 몇 프로 농가수치 비율을 줘야 돼요. 78%, 79%, 81%, 80%, 77% 이런 식으로 주면은 여기서 올림픽 평균 하면은 이거하고 이게 지워지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럼 이 세 개의 평균이 79인가요? 79% 해가지고 5개 자료가 줘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림픽 평균으로 해서 구하죠. 작년에 10회 시험의 포도 품목에서 농가 수치 비율을 이 5가지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림픽 평균으로 농가 수치 비율을 구해가지고 기준 가격을 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제한의 두릅. 새로 생긴 것들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들어옵니다. 자, 가입연도 2년 미만 수령이죠. 수령. 2년 미만은 인수 제한이다. 그리고 제가 재배 면적이 아니고 제식 면적이 맞을 거예요. 제식 면적. 한 주당 제식 면적 그러면은 지금 과수원에 가면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쭉 심어져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한 제식 면적은 주간거리, 열간거리 해가지고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제식 면적이라고 하죠. 그 제식 면적이 3.3제곱 초과인 과수원은 제외가 된다. 1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외되는 것들이 또 있죠. 제가 그걸 정리를 해놨을 텐데 어디다 정리를 해놨더라? 여기 있네요. 제식 면적이 3.3제곱 초과인 경우가 두릅 매실, 그 다음에 1제곱 미만인 과수원 인수 제한 가입이 안 된다 이거죠. 무화과, 자두. 그 다음에 0.3제곱 이하인 과수원은 복분자 인수 제한. 또 어떤 경우는 이하, 미만, 초과, 아주 각양각색이죠. 골치 아프게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 제한이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머리 아프게 하는데 이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 위에 것들이 중요하죠. 저것들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블루베리 2년 미만은 인수 제한이다 이거죠. 그리고 10아르당 1000제곱미터당 100주 미만, 그 다음에 1200주 초과는 인수 제한이다. 그리고 방조망이 미설치됐으면은 인수 제한이다. 관수시설 미설치도 인수 제한이죠. 우리가 양배추하고 무화과 이런 것들도 관수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가입이 되는 품목들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또 이제 출연율. 기존에는 이제 출연율이 80% 미만 인수 제한, 85% 미만 인수 제한, 그 다음에 90% 미만 인수 제한 이렇게 세 가지로 갔죠. 85%. 그 다음에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콩, 그 다음에 감자, 옥콩감 그럽니다. 여기는 밀, 보리, 귀리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10회 때 이렇게 갔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90%도 없어졌어요. 전부 다 어디로 갔다? 전부 다 80% 미만 인수 제한으로 갑니다. 80% 미만 인수 제한 보리, 귀리, 밀, 감자,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콩, 팥 이게 새로 생겼죠. 고냉지무, 월동무, 가을무 얘네들도 80% 미만은 인수 제한이다. 85%, 90% 미만은 사라졌습니다. 50% 미만이 생겼어요. 당근이 출연율 50% 미만은 인수 제한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규 수박 5월 31일을 초과해가지고 정식하면은 안 된다. 10회 때 나왔죠.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마늘은 인수 제한이다 해가지고 나왔었어요. 근데 보험 가입이 돼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재해보험의 말 품목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20%로 통일이 됐더라고요. 경주마만 그대로 갑니다. 장외는 경마장 외죠. 장외는 30%, 장내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에서 보상하는 소내 해가지고 한우, 유구, 젖소, 소입니다. 소.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받거나 또는 약국에 가서 약 사먹는 거 있죠. 그것도 다 보험회사에서 실손보상 해주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가축재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나 봐요.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 겁니다. 여기는. 자, 이 과목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죠.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자, 예전에는 이게 있었는데 삭제가 됐더라고요. 이게 삭제가 돼가지고 또 열받게 만들더라고요. 손해평가 반에는 손해평가인. 이거 빨리 없애야죠. 손해평가사. 이거 살려야죠. 손해사정자 빨리 딴 데로 보내야죠.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서 5인 이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남겨놨어요. 부족할 경우에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손해평가반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손해평가사들이 남아 돌고 있는 세상에 부족하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를 삭제를 해야지. 이거를 삭제를 하고 있으니 열불 터지죠. 그리고 이제 현지조사하고 검정조사에서 추가된 내용이 지금 이 5번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있었는데 5번이 추가됐는데 뭐 당연한 소리를 지금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과수 품목에서 수확 감소 보장이죠. 과중조사할 때 이게 60개에서 40개로 바뀌었습니다. 복숭아, 자두, 농지당 60개 이상 최소. 우리가 과중조사할 때 최소 몇 개 이상을 표본조사 해가지고 무게 측정해서 나누기 40. 그러면은 한 개당 과중이 나오죠. 그러니까 과중조사하고 착과피해 구성, 낙과피해 구성률 조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착과피해 구성률 조사도 지금 품종별, 포도하고 망감류는 그대로입니다. 30개, 농지별 30개, 품종별 20개 이상. 이거 작년에 시험도 나왔죠. 표본 과실의 최소 개수가 몇 개가 되는가 해가지고 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었잖아요. 포도 망감류, 그 다음에 복숭아 자두가 이제 40개, 그리고 밤 호두는 60개, 농지별 60개, 품종별 20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종조사에서 밤 같은 경우는 3cm 이하, 소과죠, 소과. 거기다가는 0.8, 그 다음에 참다리 같은 경우는 50g 이하 해가지고 0.7 반영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낙과피해 구성률 이거니까 복숭아 자두도 그냥 60개로 가죠. 그러니까 모에서만 착과피해하고 과종조사에만 40개로 바뀌었으니까 저것만 빨간색만 잘 암기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 저 호두는 표준 과중으로 하고 밤이 소가 해가지고 이거죠. 3cm 이하일 때는 80%, 참다래는 70% 이렇게 갑니다. 농지별 60개 이상, 그 다음에 품종별 20개 이상. 그리고 이제 비가림 시설에 이게 이제 작년 이론서에는 이게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림 과수입니다. 포도, 참다래, 대추. 작물이에요, 작물. 작물의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그러니까 작물 보험금 산정할 때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피해율 있죠. 피해율,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납부금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근데 여기는 이제 손해방지 비용고 해가지고 20만원하고 한도 적용을 해서 손해방지 비용의 지급보험금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잔존물 있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거는 일절 지급 안 한다 그랬죠. 빵원 그랬죠. 보험회사에서 빵원. 그러니까 계약자가 잔존물 제거 비용을 지출해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전액.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릅하고 블루베리의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표본주부터입니다. 표본주는 블루베리는 참다래 유자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 기준이죠. 50, 100, 200, 500, 800을 조사 대상 주수로 해서 5주, 6, 7, 8, 9, 10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블루베리 거고 두릅은 면적으로 합니다. 면적. 피해 면적 기준으로 3,000제곱미터, 7,000제곱미터, 15,000제곱미터. 그래가지고 4구간, 6구간, 8구간, 10구간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생산비 보장해서 배용금. 그러니까 두릅은 면적으로 합니다. 블루베리는 표본 주로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품목은 모두 나무손해보장 특약에 해당이 안 됩니다. 미해당되는 게 뭐 있죠? 오호, 밤, 오복, 대죠.
대추, 5호범, 오복대.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릅의 보험금은 보, 피, 자로 가죠. 피해율 산정은 좀 머리 아플 겁니다. 아마 이제. 그래서 두릅은 좀 편한데 블루베리가 지금 압권이죠. 자, 신규 상품은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2년 후나 3년 후에 이제 머리 좀 아플 거예요, 아마. 피해율은 이렇게 나뉘고 피해율 구할 때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가중치까지 있습니다. 가중치. 이것까지 적용해가지고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차감해가지고 지금 산정을 하는데 피해율 산정이 거의 꽃입니다. 꽃. 블루베리 지금 꽃 피해 조사를 하듯이 피해율의 꽃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정말 머리 아플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가중치 있죠. 이거는 또 별 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표가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이론서의 표를 한번 참조를 하시고 수학 개시 이전 자녀 수확량 비율과 수학 개시 이후 자녀 수확량 비율을 또 이렇게 큰 거를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0보다 크면은 이 값이 자녀 수확량 비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야만이 블루베리의 보험금이 산정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확 감소 수박이죠. 노지. 자, 얘네들은 이제 수확량 조사 적기가 언제이고 표본 구간 산정은 감, 차, 콩, 팥 얘네들과 같은 방법. 조사 대상 면적이죠. 2,500제곱, 그 다음에 5,000제곱, 7,500제곱, 10,000제곱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구간이 표본 구간이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항폭, 일항 길이 해가지고 표본 구간의 면적 구하고 표본 구간의 제곱미터당 수확량 산정해서 수확량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보상 감소량, 평수 미평의 피해율 그렇게 해서 보험금이 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확 감소 보장에 밭작물의 마늘하고 양파인데 일일 비대 추정 지수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론서에 하루에 마늘은 0.8%, 양파는 2.2%. 이거 지금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 기존의 문제에서는 막 임의로 막 2%, 5% 막 이렇게 막 적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손해평가 현지에서는 이미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어요. 말은 0.8, 양파는 2.2%. 그리고 마늘에서 환산 개수가 환지형, 난지형, 홍산이 지금 추가가 됐죠. 이게 홍산이 0.72로 환산 개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건 설명했던 거죠. 준비기 생산비 개수 알파값,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바뀌었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간다. 알파값. 그리고 생장일수하고 수확일수는 정확한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양편 넣기냐 한편 넣기냐 이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아까 이거 이제 얘기했죠. 지금 농업용 시설물에 경영 감가를 적용할 때 월단위 삭제냐 지금 1과목에서는 월단위 삭제 이렇게 나왔는데 2과목은 월 감가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용 시설물하고 같은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경영 감가율이죠. 얘네들이. 거기다가 이거잖아요. 월로 계산을 해요. 월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월 단위. 그러니까 1-0.1333 곱하기 뭐 2.5년 월 단위까지 갖고 가라 이 소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론서가 지금 일치가 안 됐죠. 1과목하고 2과목이 지금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논란이 됩니다.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 산정은 지금 기존의 품목들이 지금 이거죠. 기존의 품목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지금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100%를 미보상 감소량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준 수입하고 실제 수입을 이제 산정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충해 감소량 이거는 뭐 이미 이전부터 지금 나왔던 거고 옥수수 이게 지금 가격 하락일 때와 가격 상승이면 이게 지금 음수죠.
이게 음수면은 이 뒤에 것만 계산하는 거다 이거죠. 이 뒤에 것만. 가격 하락일 때의 손해액과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일 때 손해액. 이게 이제 실제 수입 구할 때 옥수수의 실제 수입은 어떻게 구한다? 지금 손해액에서 뭐를 빼야 되는 거죠.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빼가지고 실제 수입을 구해요. 나머지 품목들은 수확량, 이 미보상 감소량 이걸로 구하는데 옥수수의 실제 수입이 이 손해액으로 합니다. 손해액.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옥수수도 지금 신규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은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은 아마 2년 후면은 엄청 인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가액에서 종오리죠. 종오리의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이거는 제시가 되죠. 협정보험가액이니까 출제자가 제시를 해 줄 거고, 그리고 이제 2.9%냐, 1.9%냐,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27주 이하, 그 다음에 29주에서 77주까지, 78주 이상의 보험가액을 이렇게 지금 산정한다.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거죠. 10회 때는 아예 없다가 새로 생긴 거니까 잘 보고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별표 9까지 지금 싹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두릅, 블루베리, 수박은 이제 신규 상품이니까 피해율 산정 방법이 추가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이 포도하고 복숭아, 자두, 망감류에서 고사나무 맥스 A값 계속 미적용입니다. 복숭아 병충해 감소량도 맥스 A값 적용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10회 때처럼 그대로 풀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1과목하고 2과목 그리고 별표까지 지금 제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별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표본주 산정, 표본 구간 산정 있죠. 그리고 미보상 비율 산정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과실 피해에 산정하는 거, 몇 % 피해형이냐, 그리고 이제 매실의 비대 추정지수, 고추의 병충해,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별표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지금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품의 표본주와 표본 구간 산정하는 거,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또 뭐 똑같은 거니까 확인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앞으로 정독하면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금 3월 1일, 3일절 날 아침부터 지금 계속 그 새로운 지금 뭐죠? 이론서하고 옛날 이론서하고 지금 비교해 가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눈이 지금 아프도록 했어요. 지금 벌써 새벽 1시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파일 만들고 또 뭐 녹음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금 정리 정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파일도 정리가 되면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계속 저도 이제 찾는다고 했는데 아직 찾지 못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지금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추가로 더 발견된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희 카페에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것까지 다 자료에 추가로 넣어가지고 자료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개정 이론서를 잘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뭐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뭐 내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만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존대로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로 공부하지 마라. 또 옛날 책으로 공부하지 마라. 또 뭐랬죠? 옛날 유튜브 강의로 공부하면 망한다.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유튜브 강사들 중에서 새로운 강의를 찍지 않고 옛날 강의로 그냥 내버려 둬버린 사람들은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옛날 시간이 지난 강의들은 빨리 비공개로 지금 전환을 해야죠. 근데 그 뭐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지 어쩐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신 강의, 그 다음에 최신 교재, 최신 이론서 이걸로 공부하시면은 합격의 지름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잘 정리하셔서 이번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